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대선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아주 희귀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묻고 있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저도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펴낸 2025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책에도 그것이 경제적인 요소를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로서 중국의 경기와 미국 대선 결과 그리고 AI 및 첨단 기술의 흐름 같은 것들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은 과연 어떤 영향 혹은 충격을 받게 될까요? 몇 가지만 한번 요약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기관이 뭐냐 하면은 보호무역주의를 심화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전방위적 대중규제 혹은 견제,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소위 보편 관세, Universal Baseline Tariff라고 해서 보편 관세를 20%까지 부과하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물론 과연 그런 정도의 높은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마냥 미국의 경제에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미 FTA를 위시해서 이때까지 체결된 여러 가지 무역 협정을 다시 협상하자 하는 재협상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일단은 그런 불확실성 혹은 변동성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대중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일종의 단기적인 반사이익 혹은 일부는 그런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이 상당히 천문학적인 그런 규모의 금액으로 일단 설정이 돼서 한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뀐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이 약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의존도도 아직 꽤 높은 상태인데, 미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중국을 규제하게 되면 거기서도 한국은 약간 어정쩡한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AI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이제 첨단으로 개선되고 HBM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산업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트럼프의 통상 정책 때문에 이런 어떤 점에서는 플러스, 어떤 점에서는 마이너스 같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반도체 산업 외에 전반적으로 봐서 트럼프의 이런 통상 정책 때문에 어떤 영향이 미치냐 하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영향이 더 짙어질 것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달러 아니면 금,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달러는 지금도 상당히 강세이지만 앞으로도 그런 강세가 잘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희망하는 바가 아닙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출도 늘리고 하기 위해서는 약달러를 지향하고 저금리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따라서 약간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정책입니다. 트럼프 1기에서도 우리가 봐왔듯이 트럼프는 화석 연료 거기에다가 원전 에너지 이것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화석 연료와 원전에 의한 에너지 생산의 확대를 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유가의 하향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의 그 보조금을 이야기 드렸지만 IRA에 기반을 해서 2차 전지, 즉 우리나라가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배터리 분야의 지원금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트럼프는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쪽의 정책들을 기피하는 면모를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 배터리에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썼던 책에도 이미 전기차 시장 자체의 수요 위축 때문에 당분간은 K 배터리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적어 놨었는데 이번 트럼프의 집권으로 인해서 그 점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K 원전 기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밝은 그런 날들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조가 약해지고 모든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짓고 기존의 원전의 그 운영 기간을 늘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되어 오던 축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까지 이렇게 원전 확대 쪽을 지향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전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전망이 2025년 그리고 그 이후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대표 기업들이 어떤 게 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 KPS, 한전 기술 등을 위시한 그런 한전 삼형제 이런 기업들이 전망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 언론에서 이미 많이 보도되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선업, 한국 조선업의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을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그렇죠. 지난 한 3, 4년 동안 굉장히 그 침체를 겪고 오다가 24년도부터 아주 그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2025년도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수주 물량을 이미 채웠다고 할 정도로 그런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가, 배의 값도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이런 언급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방산 분야의 군함 혹은 해군 함정 수출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 MRO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의 서비스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필리 조선소라는 것을 인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 법에 의거해서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들을 위한 그런 그 MRO 서비스를 따낼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 겁니다. 그 MRO 비즈니스란 것이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에 이르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또 군함이 아니고 일반 조선이라고 하더라도 LNG 운반선이라든지 LPG 운반선 그리고 최근에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고가의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K원전 그리고 K조선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방산은 마침 우리나라 그 방산 기업들이 한 3, 40년 되는 그런 업력에 기반을 두고 경쟁력을 높여온 상황인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소위 스트롱맨 효과라고 해서 각국의 보안 혹은 안보 방위는 각국의 책임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무료로 혹은 아주 싼 값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방위를 도와줄 의지 없다. 원하면은 돈을 더 내라 하는 식으로 강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방산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경쟁력, 특히 on time, on budget이라고 해서 예산 내에 그리고 약속했던 납기 내에 물건을 딱딱 납품하는 경쟁력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K방산도 앞으로 더 날개를 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맥스원 그리고 한국 우주 산업 이런 회사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인가요? 누군가가 아주 콕 집어서 그런 부품 공급사로서 이름을 얻고 있는 그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K방산은 더 활기찬 한 해를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공언을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빨리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런 자랑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러브 전쟁의 종식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가 혜택을 볼 여지도 꽤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또 이것과 더불어 트럼프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주 강력한 친이스라엘 성향입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이스라엘을 무작정 지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여러 중동 국가들이 상당히 껄끄러운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건설업이라든지 혹은 중동을 향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프로젝트에는 약간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동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회는 대단히 많기는 합니다. 다만 트럼프의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저해를 받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트럼프 제2기에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이 맞게 될 그런 환경, 그런 변화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각 산업 안에 어떤 기업들이 대표를 하고 있고 혹은 주된 활동을 하고 있고 2025년에 그들은 어떤 전략으로 활동할 것인가